전혀 다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총선 77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설이 지나면 그야말로 본격적인 총선 분위기가 형성될 걸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총선을 앞둔 새누리당 여당 내부 분위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이슈팀 이경태 기자를 전화로 연결합니다. 이 기자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이경태입니다. 네, 오랜만에 출연해 주셨습니다. 자주 네. 나오세요. 예. 자, 새누리당 지금 총선 준비로 굉장히 바쁘게 움직일 것 같은데요. 당내 상황 어떤지 좀 정리해 주세요. 네, 일단 새누리당은 빠르면 이번 주까지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당 지도부는 지난 24일 만찬에서 각각 공천관리위원을 추천해서 구성을 마무리 짓자고 얘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앞서 공천룰을 정할 때와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음. 공관위원 구성을 놓고 친박 비박 간 계파 갈등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네. 친박계에서는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이항구 의원을 강력히 밀고 있고요. 음. 비박계는 이를 꺼리고 있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이항구 의원은 앞서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가정교사로 불리우기도 했고, 네. 그리고 박근혜 정부 출범 첫 해에 집권 여당 원내대표를 맡은 바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항구 의원을 통해서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비박계 내부에 있는 거지요. 이 네네. 비박계는 이 의원 대신에 음. 강창희 전 국회의장을 밀고 있습니다. 네. 강창희 전 국회의장 역시 친박 원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음. 이 의원에 비해서는 좀 소신이 있다. 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죠. 그 네. 외에 좀 중립적인 법조계 인사들, 예를 음. 들어서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나 네. 김항식 전 국무총리 등도 후보군으로 음. 올려두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김무성 대표가 이번 총선의 공천권을 가지고 지금 그 청와대와 한판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런 분석들이 여러 언론에 지적이 좀 되고 있더군요. 과연 청와대와의 싸움에서 김무성 대표가 얼마나 승리할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인재 영입과 관련된 갈등도 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경제부총리에서 물러나 여의도로 돌아온 최경환 의원이 김무성 당대표를 흔들고 있습니다. 음. 왜 선거를 앞두고 인재 영입을 하지 않느냐 이런 음. 발언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네. 최 의원이 깃발을 들자 친박이 집결하는 모양새입니다. 음. 지난 23일 발언이 대표적이거든요. 네. 최 의원이 대통령 특사로 다보스 포럼에 다녀왔어요. 음. 그 이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야당은 지금 경쟁적으로 인재 영입을 하고 있는데 음. 우리 여당은 조금 인재 영입 노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음. 책임을 가진 분들이 나서서 역할을 해주셔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이거는 김무성 대표를 비판하는 것이죠. 그렇죠. 음. 그러나 김 대표는 같은 날 네. 구체적인 인사에 대한 추천 없이 막연하게 시스템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 부질없는 논란이다. 음. 하면서 이를 일축했습니다. 네. 조금 더 이면을 좀 살펴보자면 네. 인재 영입 문제는 또 다른 당내 헤게모니 싸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음. 왜냐하면은 현재 새누리당 당 인재 영입위원장이 두 달째 공석인데 아하. 그 직전 인재 영입위원장이 고노을 전 의원, 지금 안동에 출마 선언을 한 상황이죠. 이 네. 부분이 김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권오을 전 음, 의원은 김무성 네. 대표의 측근이다. 예. 그래서 이제 친박 쪽에서는 이 공석인 자리에 네. 최경환 의원을 넣어야 한다는 여론을 조성 중입니다. 아하. 예, 대표적으로 보시면은 얼마 전 김 대표가 서울 마포갑으로 출마 지역으로 옮긴 안대희 전 대법관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때 홍문종 의원, 그러니까 친박 음. 의원인 홍문종 의원이 최경환 전 원내대표 같은 사람이 최고위원으로서 선거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음. 이런 사람이 기회를 안 주기 위해서 안 전 대법관을 지명한 거 아니냐? 아하. 이렇게 날서게 반응했거든요. 네. 예, 김 대표는 최고위원 지명은 당대표 권한 음. 이다. 음. 당에 도움이 될지 중진 의원으로서 신중히 비판하라고 음. 경고했습니다. 그렇군요. 홍문종 뭐, 의원하고도 날을 세웠네요. 네. 음. 최 의원은 물론 최근 사석에서 네. 내가 왜 그런 골치 아픈 자리로 가야 하느냐라고 음흠. 일축을 했다고 하지만 네. 친박 입장에서 보자면은 최경환 의원이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아서 네. 그 신친박, 음. 유친박이라고 할 수 있죠. 유친박을 해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비박계는 이 유친박들이 향후 총선을
통해서 대거 음. 당에 입당하게 된다면은 네. 당내 역학 구도가 변하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를 음. 하는 거죠. 지금 현재 뭐 김 대표가 여권의 독보적인 대권 후보이긴 하지만 네네. 당내 역학 구도가 흔들린다면은 음. 뭐 향후 경선이라든가 네. 여러 행보에 있어서 어찌 될지 모릅니다. 음. 그래서 인재영 위원장 이 한 수만으로 음. 2017년 대선까지 뭐 새누리당 당내 역학 구도가 음. 좀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좀 음. 연결되는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동안 뭐 박근혜 대통령이 진실한 사람을 뽑아달라고 주장을 해서 새누리당 진박 행렬이 막 있었는데 이제는 뉴박 행렬이 또 나오는 겁니까? 뉴박 뭐 한글로 풀었으면 새박, 에? 이렇게까지 진화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드는데 새누리당 굉장히 친박과 비박 간의 갈등이 앞으로 더 첨예화될 것 같다라는 전망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서 안대희 전 대법관 얘기를 조금 했었는데요. 김무성 대표의 험지 출마론, 이 비판도 상당히 나오고 있다면서요. 그죠? 네, 사실상 당대표가 출마 지역구를 직접 돌린 만큼 음. 사실상 전략 공천한 것 아니냐. 아하. 뭐 그리고 스스로 정치혁명이라고 자부했던 상향식 공천의 지지를 훼손시켰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무엇보다 저는 굉장히 문제된다고 보는 게 불출마 선언을 했던 문대성 의원은 인천 남동을로 다시 돌려서 출마를 시켰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뭐 정치를 희화화시켰다라고 봐도 무방한 것 음. 같습니다. 이 게다가 문 의원이 지난해 12월 은퇴 선언을 하면서 한 말이 있어요. 네. 지난 4년간 목도한 현실 정치인은 거짓과 비겁함, 음. 개인의 영달만이 난무한다. 음.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에 대한 혐오를 네. 짙게 드러낸 것인데 네네. 고작 한 달 만에 그 정치판이 더럽다면서 뛰쳐나간 그가 당대표의 부름을 받아서 곧장 컴백을 했습니다. 음. 뭐 유권자로서는 굉장히 의아할 수밖에 없죠. 이런 굉장히 게다가 인천 남동을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불쾌하실 것 같습니다. 예. 네, 물론 그렇습니다. 음. 뭐 그 안대희 전 대법관의 경우에도 네. 최근에 김영춘 부산시당 위원장과 통화를 했는데 네네. 그 뭐 대법관까지 지낸 분이 음. 그 해운대구에 기웃거리다가 네. 마포로 올라간 것을 보면 음. 이거는 뭐 부산 시민이 아니라 네. 마포 주민들이 굉장히 분노해야 될 일 아니냐, 노욕 음음.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을 노욕이다. 한 적. 예, 그러니까 뭐 지금 험지 출마론의 대상이 됐던 사람들이 전부 다 노욕 또는 음. 어떤 이 정치 희화 이런 네. 비판을 피할 수 없는 거죠. 게다가 음. 문대성 의원 같은 경우에는 2012년 총선 직전에 국민대에서 논문 표절 의혹 그리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논문 표절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홍문종 의원이 이번에 좀 저와 비슷한 얘기를 음. 했는데요. 네. 홍 의원이 온갖 미사여구를 말하면서 멋있게 스포츠계로 돌아가겠다고 얘기한 분이 갑자기 지역구를 바꿔서 스포츠계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 다시 영입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네. 질타했습니다. 네. 재미있는 거는 이 태권도 문제를 네. 두고는 또 홍 의원하고 문 의원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홍 의원이 지금 국기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국기원. 네. 네, 태권도 그렇죠. 심사하는 것이죠. 예. 네, 그런데 문 의원은 IOC 위원 그 태권도 음. 문제에 대해서는 또 전문가로 행세하고 있죠. 그래서 음. 지난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의 그 홍 의원 사무실 앞에서 문 의원 측이 기자회견을 열고 국기원장 사퇴를 주장했습니다. 아하. 예, 홍 의원을 지지하는 그룹 태권도 쪽 단체는 네. 갈등 조장 문제선 태권도계 영구 퇴출이라는 피켓 시위로 맞불 집회를 열게 됐는데요. 네. 여러 가지 사감과 음. 어떤 이 정치 희화들이 음. 뒤섞인 음. 그런 모습들이 지금 노출되고 있습니다. 네. 이건 뭐 정치 희화화도 아니고 문대성 의원의 경우에는 사실 이분이 당시 논문 표절 문제 때문에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했다가 다시 또 돌아온 케이스예요. 그죠? 그러니까 네, 계속 맞습니다. 이분이 이거 뭐 깔끔하진 않습니다. 그랬다가 또 뭐 이를테면 정치권을 향해서 거의 이제 침을 뱉는 듯한 수준의 이제 비판을 하고 나갔다가 다시 또 이제 들어오는 경우인데 참 이런 대한민국 이런 정치를 우리 유권자들은 참 불쾌감으로 볼 수밖에 없네요. 마찬가지로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던 김태호 최고위원 있지 않습니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마포을에 출마를 하라 이렇게 권유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김태호 의원 뭐 본인 뭐 뜻이 없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건 좀 어떻게 된 건지 정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당일각에서 그런 요구가 있었던 거는 사실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 뭐 이장우 당 원내대변인이 지난 26일 어제죠. 그 기자들과 만나서 20대 총선에서 수도권 험지로 나서달라는 최고위원들의 정방위적인 요구가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음. 다만 김 최고위원은
이에 대해 확답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네. 김 의원도 실제로 뭐 마포에 특별한 연고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음흠. 다만 이제 마포갑에 안대희 전 대법관이 출격하는 만큼 네. 김태호 안대희조로 뭐 마포를 석권할 수 있다 이런 계산을 한 것 아닌가 이런 음. 생각이 되는데요. 네. 반발이 뭐 예상됩니다. 음. 당장 서울 마포갑에서 선거를 오랫동안 준비했던 강승규 전 의원이나 네. 그리고 인재 영입 1호로 소개됐었죠. 음. 스스로 마포 출마를 결정했던 대한변협 대변인 출신 최진현 변호사가 음.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 네. 전 의원은 이미 뭐 국회에서 두어 차례 기자회견을 열고 음. 안재 대법관을 성토한 바 있고요. 뭐 네. 이때 뭐 이 개누리당이냐 뭐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뭐요? 그리고 어떤 개 뭐라고? 새누리당이 아니라 개누리당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해서 아유. 이게 무슨 사석에서 나온 이런 발언까지 나올 정도로 격앙되어 있다. 뭐 이런 네. 강승규 느낌을 전 받을 의원이 수 상당히 있고 격앙돼 있군요. 예. 네. 그리고 최 변호사 같은 경우는 스스로 뭐 어떤 자기가 어떤 학답을 공천에 대한 학답을 받지 못했지만 음. 자진해서 이 마포을에 나간 경우거든요. 음. 그래서 곧장 이런 소식이 들리자 당 서울시당 위원장인 김용태 의원하고 통화를 한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김용태 의원과의 통화 결과 음. 김 최고위원의 마포울 출마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답을 받았다라고 음. 밝혔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뭐 새누리당이 거의 뭐 자중질환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보면 그 뉴페이스라고 하죠. 새로운 인물이 별로 눈에 띄지 않는 것 같습니다. 2012년 총선 대선 때는 새누리당이 굉장히 뭐 좀 파워풀하게 새로운 변신을 꾀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번에는 별로 눈에 띄는 인물이 없습니다. 4년 전 박근혜 비대위에서 뭐 김종인, 이준석, 이상돈 뭐 이런 분들을 쭉 혁신위원으로 영입을 해서 상당히 성공했던 것하고는 비교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제일 핵심은 더민주의 그 김종인 전 혁신위원을 좀 그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한 것에 대해서도 내부에 여러저러 말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내부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국민의당과 함께 김종인 때리기에 가세하는 음. 중입니다. 네. 그만큼 김종인 효과 차단에 주력하는 모양새라고 할 수 있죠. 이장우 당 원내대변인은 어제 김 위원장을 부패 전력자로 규정하면서 비판했는데요. 그러나 4년 전에 김종인 위원장을 비대위원으로 임명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네. 당시 당내 일각에서는 그 김종인 위원장의 어떤 그 비리 음.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결국에는 그분을 비대위원은 물론 음. 대선 캠프 공약을 만드는 위원장급으로도 활약하게 했죠. 음. 이런 것을 보면은 결국엔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격 아닌가 뭐 이런 아, 생각이 듭니다. 네. 더민주는 최근에 정말 인재 영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뭐 날마다 뭐 한 사람씩 그 거의 뭐 이렇게 무대에 올려서 새로운 사람을 모시는 뭐 이런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새누리당은 그런 움직임이 거의 없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볼까요? 사견입니다마는 그만큼 현 총선 구도가 야권에 불리하게 형성돼 있지 않나 뭐 이런 아하. 까닭으로 보입니다. 왜냐면은 4년 전을 좀 반추해 보시면 될 텐데요. 네. 4년 전 김종인, 이상돈, 이준석 등 외부 인사를 영입하고 탈바꿈을 하려고 몸부림을 쳤던 당사자가 새누리당이었습니다. 음. 당면까지 바꿨죠. 네. 그리고 홍준표 당대표 체제를 무너뜨려야 한다면서 그 당시 유승민, 남경필 등 최고위원들이 줄사퇴를 했고요. 음. 재탕당 수준의 어떤 당개혁이 필요하다고 당내 목소리가 높았고 그 결과 그 김성식 정태균 의원이 탈당해서 무소속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랬습니다. 현 더민주 상황이랑 좀 비슷하다고 보이는데요. 음. 재창당 수준의 혁신을 얘기하고 당 지도부 일원들이 당 대표를 직접 공격했습니다. 음. 다만 그 원심력이 새누리당보다는 큰 만큼 분당 사태까지 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현재 총선을 둘러싼 민심이 여당보다 야당이 불리하다는 거 아닌가 뭐 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려 다야 구도가 문제가 아니라 네. 야당의 발목 잡기를 그동안 줄곧 제기했던 음. 정부 여당의 프레임이 야당에 불리한 언론 환경과 좀 맞물리면서 네. 이
선거판에 야권 심판론이 실제로 형성돼 있기 때문 아닌가. 음, 실제로 뭐 정부 여당 심판론 같은 경우는 앞서의 뭐 보궐선거라든가 음. 뭐 이런 것들을 보실 때 전혀 뭐 작동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같은 분열, 탈바꿈 등이 야권에서 활발하게 벌어지는 까닭은 음. 살아남기 위한 어떤 몸부림 뭐 이렇게 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주력하고 있는 메시지가 이 국민이 국회를 심판해야 된다는 겁니다. 음. 그래서 자신이 직접 경제단체 입법 촉구 서명에 동참했던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고요. 네. 대통령의 국회 심판론이 과연 이번 총선에서 먹힐 것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지켜보도록 하죠.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입법 청원 서명 운동에 직접 나섰습니다. 관련해서도 새누리당 내부에서 뭐 이러저러한 말들이 있다면서요. 뭐 청와대에서는 대통령 홀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뭐 음, 새누리당 내에서도 일부에서는 그 좀 너무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주로 대통령까지도 이렇게 나섰다. 음, 국민들이 이렇게 나섰다. 뭐 이러면서 네, 압박용으로 쓰고 있는데요. 음, 여러 가지 뭐 보면은 잘 짜인 각본과 같다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음, 사실상 뭐 간제 서명 운동이 되고 있거든요. 음, 박 대통령이 동참하면서 국무총리, 장관들이 서명에 동참했고 각 기업들까지 직접 나서서 서명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네, 더욱이 이 국민이 나서 달라고 그 박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때 말했죠. 이때 바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뭐 경제단체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이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서명 숫자를 과도하게 부풀려서 여론전을 하려는 것이라는 의도도 계속 들통나고 있습니다. 뭐 박근혜라고 허위 서명한 게 1000명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네, 이름을 아무렇게나 적어도 서명으로 인증되는 이 같은 운동에 어떤 진정성이 있는지 좀 음, 의문이 들고요. 네, 국민들도 이 같은 저간의 사정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뭐 여론조사 업체인 한국갤럽이 22일 발표한 1월 3주차 정례 조사 결과를 보면요. 네. 박 대통령 지지율이 전주 대비 4%포인트 하락한 39%를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해 8월 이후 5개월 만에 40% 밑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태도는 완강한 뭐 이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현재 보면 선거구 획정 문제 또 국회 선진화법 쟁점 법안들 여전히 좀 표류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 안에 잠정 합의한 건 알고 계실 겁니다. 네. 이 구정 연휴 전에 선거구 문제를 마무리 져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에 좀 더민주가 밀린 모양새인데요. 뭐 지금 쉽게 진척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새누리당은 이 서비스 발전 기본법, 테러 방지법, 노동사법 등을 이어 연계 처리하자는 입장이고요. 더민주는 선거구 문제를 일단 처리한 후에 이 관련 협상을 진행하자라고 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원래 어제 양당 지도부 간 후속 협상이 어제도 예정돼 있었는데 네. 그저 뭐 서면으로 각자 입장을 확인하는 것에 그쳤어요. 음. 그 이목희 정책위 의장이 그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에 음.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거의 정리됐으니까 네. 29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하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마저 거부하고 또 연계 처리를 강조한다면은 29일 예정된 본회의를 보이콧할 수 있다. 뭐 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군요. 지역구 253석의 비례대표 47석 그리고 석패율 제도가 도입된다. 이런 정도로 요약이 될 수 있겠네요. 지난주 중에는 사실 국회 선진화법과 관련해서 상당히 이 논란이 세게 일었습니다. 김무성 대표의 경우에는 권력자가 나서니까 대부분의 의원들이 반대하다가 입장을 바꿨다 이런 말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정조준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점은 좀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 주세요. 네, 아무래도 그 김무성 대표의 발언은 그동안 자기가 갖고 있던 어떤 스트레스를 좀 표현한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뭐 권력자가 찬성하니까 이 대부분 의원들이 돌아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음, 이 일단 청와대에서는
반응을 자중하고 있습니다. 네. 뭐 오늘 정영국 대변인은 거기에 대해서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 음.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어제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경고를 날렸지만 그 정영국 대변인 공식적으로 그런 거기에 대해서도 할 말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음. 좀 발언을 무마시키고 있는 형국이고요. 네. 일단 뭐 지난주의 상황을 좀 정리하자면 네. 새누리당의 꼼수와 정의하에 버티기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새누리당이 지난주에 운영위를 단독 개최해서 그 자당 소속 권선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단 5분 만에 음.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거든요. 네네. 그러나 이는 역설적으로 본회의에 이 개정안을 부의시키기 위한 조치였어요. 관련 상임위에서 부결된 법안이라도 7일 이내에 음. 의원 30인의 요구를 받으면은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통하지 않고도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다고 국회법 80조가 있거든요. 그 네. 규정을 이용한 꼼수라고 볼 수 있죠. 음. 그래서 국회의장이 본회의 상정에만 동의해주면 네네. 이 개정안이 본회의에 가고 음. 곧장 과반수를 점하고 있는 다수당의 힘으로 개정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음. 그런데 이 정의화 의장이 버텼습니다. 네네. 잘못된 법을 고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음. 뭐 여기에 대해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근거를 늘리는 식의 개정안이 아니라 뭐 현재 6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신속하게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그 법안 선진화법의 내용을 수정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되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직접 중재안을 발의하기도 했고요. 음. 총선 불출마 선언도 역시 이 같은 것에 대한 어떤 자신의 진정성을 내비치는 그런 한 수였죠. 음. 그러나 뭐 새누리당이 여전히 자당에서 발의한 개정안을 상정해달라 뭐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뭐 정 의장이 낸 중재안에 대해서는 더민주에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남은 거는 자기 당의 어떤 개정안 뿐이니까 음. 이거를 상정시켜서 처리하자 음. 뭐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똑같은 공방이 29일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 권선동 의원의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좀 문제가 됩니다. 음.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개정안에는 2016년 5월까지로 발효 시기를 좀 바꿔놨는데 당내에서 나오는 얘기 들어보면 발효 시기를 이 즉시로 바꿔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노동사법 등 쟁점 법안들을 바로 처리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들려는 그런 속셈이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쉽게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렇군요. 참 그 국회 선진화법을 가지고 이러저러한 설왕설래가 굉장히 많은데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만든 국회 선진화법에 발목이 잡혀서 박근혜 대통령이 원하는 쟁점 법안이 처리되지 않고 있는데 오히려 대통령이 국회 탓을 하고 있으니 이번에는 김무성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스트레스를 풀었다. 화풀이를 한 것이다라는 분석이 굉장히 귀에 쏙쏙 박히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이경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